불길한 악몽이 마리아나를 할머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고 그곳에서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처럼 보였다. 도나 을랴리아의 손목에 난 이상한 자국과 카를로스 삼촌의 불편한 침묵이 그녀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집안의 모든 구석이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이 어떤 설명보다도 크게 울려 퍼졌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른 채 마리아나는 어둠 속 여정에 뛰어들고 그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한 진실과 예상치 못한 적들을 드러낼 수 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지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다. 침대에 앉아 어지러운 갈색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밤새 그녀를 괴롭힌 악몽의 흔적을 떨쳐내려 했다. 할머니 박순자 여사의 혼란스러운 이미지가 불안과 무력감의 감정과 뒤섞여 있었다. 지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탐사기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35세의 나이에 그녀는 이미 부패 스캔들을 밝혀내고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끊임없는 진실 추구는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고 그녀의 청렴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 커튼을 젖히고 깨어나기 시작하는 서울 도시를 바라보았다. 첫 번째 햇살이 하늘을 오렌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회색 빌딩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지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고 그녀는 온몸의 모든 섬유질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지수는 할머니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78세의 박순자 여사는 항상 가족의 중심이었고 남편을 일찍 여인 후 세 자녀를 홀로 키운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이었다. 지수는 할머니의 극복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녀의 회복력을 존경했다. 하지만 지금 뭔가가 변한 것 같았다. 지수는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이 1000마일을 달리는 동안 자동적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이틀 전 할머니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때를 떠올렸다. 박순자 여사는 멀리 있는 것처럼 거의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다. 평소에 빛나고 생기 넘치던 그녀의 눈은 흐릿했고 직접적인 눈맞춤을 피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수가 노인의 주름진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물었다. 물론이지 내 사랑아. 그저 좀 피곤할 뿐이야. 박순자 여사가 눈까지 미치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기자 직감은 할머니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이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신문사에서 약속을 마친 후 그날 오후에 깜짝 방문을 하기로 결심했다. 신문사에서의 하루는 순식간에 지나갔다. 지수는 기사를 검토하고 동료들과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공공계약의 불법성에 대한 최근 조사를 위해 취재원들과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박순자 여사와 그녀를 떠나지 않는 불편한 감정으로 돌아갔다. 오후 5시 지수는 차를 몰고 서울 남부의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앞마당에 작은 정원이 있는 2층짜리 오래된 건물로 여러 세대의 가족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주차를 하면서 지수는 박순자 여사가 항상 정성껏 가꾸던 정원에 방치의 흔적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몇몇 식물들이 시들어 있었고 잡초가 화단 사이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다. 눈썹을 찌푸리며 그녀는 문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 없이 몇 초가 지났다. 지수가 자신의 열쇠를 사용하려는 찰나 문 너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박순자 여사의 막내 아들인 삼촌 김재현이 나타났다. 지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그가 강제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할머니는 지금 쉬고 계셔. 다음에 다시 오는 게 좋겠다.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삼촌의 목소리 톤에 뭔가가 그녀를 깊이 불편하게 했다. 괜찮아요, 삼촌. 그냥 빨리 인사만 하고 갈게요. 그녀가 평상시 같은 톤을 유지하며 고집을 부렸다. 재현은 마지못해 한 걸음 물러서며 지수가 들어오도록 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지수가 이전에 그곳에서 느낀 적 없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삼촌의 항의를 무시한 채 할머니의 방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다.
방문을 열자 지수는 박순자 여사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문소리에 노인은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커졌다. 할머니? 지수가 부드럽게 불렀다. 다가가며 박순자 여사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지수야, 우리 사랑. 네가 와서 기쁘구나. 지수는 안락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때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발견했다. 박순자 여사의 손목에 블라우스 소매에 거의 가려진 채 보랏빛 자국이 있었다. 할머니, 손목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지수가 목소리를 약간 떨며 물었다. 박순자 여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재현 삼촌이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쉬셔야 해요. 지수야, 이제 가는 게 좋겠다. 지수는 일어나 삼촌을 바라보았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팽팽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다시 보았고 이제 노인은 더욱 연약하고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다. 괜찮아요, 할머니. 다음에 다시 올게요. 지수가 말했다. 노인의 이마에 입맞춤하며 몸을 숙였다. 그렇게 하면서 그녀는 할머니의 귀에 속삭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게요. 저를 믿으세요. 집을 나서면서 지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어두운 퍼즐의 조각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집에 매우 잘못된 무언가가 있었고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지수는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모든 기자적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박순자 여사를 해치고 있다면 그녀는 그것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누가 책임자든 상관없이. 그날 밤 다음 단계를 계획하면서 지수는 이 조사가 어떻게 그녀의 인생과 온 가족의 인생을 바꿀지 상상할 수 없었다. 의심의 시작은 그녀의 한계 용기, 진실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할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다. 지수의 아파트는 그녀가 전자장비가 가득한 가방을 들고 들어왔을 때 긴장된 침묵에 잠겨 있었다. 평소에 차분한 그녀의 얼굴은 이제 강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하려는 일이 침해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할머니의 안전이 어떤 사회적 관습보다 더 중요했다. 지수는 가방의 내용물을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쳤다. 초소형 보안 카메라, 민감한 마이크, 그리고 모니터링을 위한 강력한 노트북. 그녀의 손가락이 각 아이템을 살펴보는 동안 약간 떨렸고 그녀는 기술 전문가이자 신문사 동료인 친구 민우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지수야, 정말 확실해? 민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허락 없이 카메라를 설치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민우야.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었다.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이제 아파트에 혼자 있으면서 지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녀는 위험한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박순자 여사의 손목에 있던 멍자국의 이미지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민우가 준 상세한 지침을 따라 장비를 설정하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키보드를 격렬하게 두드리던 그녀의 손이 이제는 섬세하게 전선과 회로를 다루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결의는 더욱 굳어졌다. 작업을 하면서 지수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현 삼촌 외에도 박순자 여사의 맏딸인 이모 수진이 있었는데 그녀는 조용한 성격의 여성으로 지방 도시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김진호, 둘째 아들로 항상 사업으로 바쁜 사람이었다. 기자로서 지수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용의자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할머니를 해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깊은 고통을 안겼다. 자정이 훨씬 지나서야 지수는 마침내 장비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지쳐서 소파에 몸을 던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내일 그녀는 의심을 사지 않고 박순자 여사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은 흐리게 밝았고 마치 하늘이 지수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일찍 박순자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집 청소와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할머니, 오늘 시간이 있어요. 할머니가 항상 정리하고 싶어 하셨던 다락방을 정리하는 걸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요? 지수가 최대한 평범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제안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지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상하게 망설이는 듯했다. 그래, 우리 사랑. 네 도움을 받으면 좋겠구나. 지수는 9시가 조금 지나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청소 용품 외에도 카메라와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숨긴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박순자 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지쳐 보이는 약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수가 노인을 조심스럽게 안으며 물었다. 그저 좀 피곤할 뿐이야, 내 사랑. 박순자 여사가 손녀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지수는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럼 다락방부터 시작할까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맛있는 점심을 차려드릴게요. 다락방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지수는 집 구석구석을 주의 깊게 살폈다.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락방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완벽한 장소였다. 오래된 상자들과 먼지 쌓인 추억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지수는 교묘하게 전략적인 모서리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현장 조사 경험이 이 순간 매우 유용했다. 할머니, 제가 뭘 찾았는지 보세요. 지수가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외쳤다. 다른 한 손으로는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면서 박순자 여사의 주의를 돌리려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지수는 집의 주요 지점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거실, 주방, 2층 복도,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박순자 여사의 방에까지. 매번 설치할 때마다 그녀의 신경은 시험대에 올랐지만 그녀는 이 일을 하는 이유를 계속 상기하며 집중을 유지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청소로 지친 지수와 박순자 여사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쉬었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고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할머니,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할머니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걸 아시죠? 뭔가 할머니를 괴롭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박순자 여사는 손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빛났다. 잠시 동안 지수는 할머니가 마음을 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지나갔고 노인은 그저 슬프게 미소 지었다. 알고 있단다, 내 사랑. 넌 내 수호 천사야. 지수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안아주고 싶었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그녀가 진실을 밝혀내고 가족의 여장부를 보호할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답은 올 것이다. 그녀는 확신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지수는 애정을 담아 박순자 여사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곧 다시 올게요, 할머니. 약속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수는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아파트에 도착한 지수는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 시스템에 접속했다. 박순자 여사의 집 영상이 선명하고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났다. 그녀는 할머니가 생각에 잠겨 천천히 거실을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수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윤리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할머니의 안녕에 대한 걱정이 어떤 도덕적 딜레마보다 더 컸다. 그녀는 앞으로 며칠 밤을 깨어 있으며 집의 모든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주시할 것이다. 긴 밤의 감시를 준비하면서 지수는 그녀 앞에 펼쳐질 충격적인 사실들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찾던 진실은 그곳에 있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집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고 곧 밝혀질 것이다. 시계가 24시 45분을 가리킬 때 지수는 화면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감지했다. 누군가가 박순자 여사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녀는 이미지에 눈을 고정시켰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퍼즐의 첫 번째 조각들이 맞춰지려 하고 있었다. 지수의 심장은 노트북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흐릿한 영상은 박순자 여사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는 인물을 보여주고 있었다. 기자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어두운 방 안의 세부 사항을 구별하려 애썼다. 충격과 믿기 힘든 마음으로 지수는 재현 삼촌의 실루엣을 알아보았다. 그는 마치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듯 평소와 다른 조심성을 보이며 움직이고 있었다. 지수는 삼촌이
박순자 여사가 잠들어 있는 침대로 다가가는 것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삼촌 뭐 하시는 거예요? 지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파트의 정적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화면에서 재현은 잠자는 박순자 여사의 모습 위로 몸을 숙이고 지수가 들을 수 없는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노인은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고 침대 옆에 서 있는 아들을 보고 두려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들려왔다. 낮고 위협적이었다. 지수는 공포에 질린 채로 그녀의 삼촌이 박순자 여사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어조는 분명했다. 재현은 어머니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내주기를 꺼리고 있었다. 서류요, 어머니. 집 서류가 어디 있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지며 좌절감을 드러냈다. 박순자 여사는 눈에 띄게 떨면서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재현아, 제발. 이 집은 내가 가진 전부야. 너희 모두의 유산이란다. 저는 지금 당장 그 돈이 필요해요. 재현이 박순자 여사의 팔을 세게 잡으며 쉭쉭거렸다. 지수는 비명을 억누르며 입을 손으로 가렸다. 그녀는 그 순간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가 삼촌과 맞서고 박순자 여사를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화면 속 장면은 계속 펼쳐졌다. 재현은 그날 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는 박순자 여사의 팔을 놓았다. 그는 방을 나가기 전 어머니에게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다. 지수는 가슴이 아프게 할머니가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조용히 흐느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대가가 무엇이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지수에게 그 후 며칠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신문사에서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며 기사를 쓰고 다른 사건들을 조사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모든 시간은 박순자 여사의 집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데 바쳐졌다. 그녀는 재현의 더 많은 야간 방문을 목격했고 그때마다 박순자 여사에 대한 압박이 증가했다. 지수는 삼촌이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아직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카메라를 설치한 지 일주일 후 지수는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할머니가 조용히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 토요일 오후 그녀는 박순자 여사의 집으로 향했다.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한 채로 도착했을 때 그녀는 할머니가 한때 열정적으로 가꾸던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며 베란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지수는 할머니 옆에 앉아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제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순자 여사는 손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참아왔던 눈물로 가득 찼다. 오랫동안 그녀는 침묵을 지켰고 마치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다. 오 지수야, 난 아무도 이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 말하도록 격려했다. 박순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재현, 그녀의 막내 아들은 항상 세 자녀 중 가장 문제가 많았다. 수년에 걸쳐 그는 도박과 실패한 투자로 상당한 빚을 졌다. 이제 위험한 채권자들의 압박을 받고 있던 그는 가족의 집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출구를 보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내가 집을 그에게 넘기기를 원해. 지수야, 박순자 여사가 말했다. 주름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형제들과 나눠 갖겠다고 하지만 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 아이는 모든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쓸 거야. 지수는 자신 안에서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재현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할머니, 왜 이걸 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지수가 물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박순자 여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난 그 아이가 변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 다른 길을 찾을 거라고. 그리고 난 두려웠어. 내 아들을 잃을까 봐. 그 아이가 뭘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 그 순간 지수는 할머니의 딜레마의 깊이를 이해했다.
자식을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싸우고 있었고,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가족의 유산을 지켜야 할 의무와 충돌하고 있었다. 할머니, 이 일에 혼자가 아니에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할머니를 보호하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드려요. 할머니를 위로하면서 지수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와 이모에게 알려야 했고, 어쩌면 당국의 개입도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가 주차하는 소리가 대화를 중단시켰다. 지수는 길을 바라보았고 재현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할머니, 들어가세요. 제가 이 일을 처리할게요. 지수가 말했다. 박순자 여사가 일어나는 것을 도우며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지수는 다가올 대면을 준비했다. 그녀는 이것이 긴 그리고 어려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할머니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재현은 베란다 계단을 올라왔고 지수를 보자 갑자기 멈추어 섰다. 그의 눈이 좁아졌고 얼굴에는 놀람과 짜증이 섞인 표정이 나타났다. 지수야,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가 물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지수는 일어서서 삼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 둘 다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삼촌. 이제 대화를 나눌 시간입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수는 이 대면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할머니를 보호하고 가족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양이 지기 시작하며 베란다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삼촌과 조카는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다. 각자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들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다. 베란다의 공기는 지수와 재현 삼촌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동안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멀리서 들리는 교통소음과 가끔 들리는 새소리가 그들 사이의 침묵을 더욱 강조하는 것 같았다. 지수는 가슴속에서 심장이 세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두려움을 보이지 않기 위해 단호하게 서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지수야? 재현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잘 감춰지지 않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삼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에게 하신 일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야간 방문들, 위협들, 집을 넘기라고 하신 압박에 대해요. 재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곧 분노의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건 가족 내부의 일이고 네가 끼어들 권리는 없어. 저도 가족이에요. 지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 할머니를 해치고 있다면 그건 분명 제 일이기도 해요. 재현이 앞으로 나와 지수의 팔을 세게 잡았다. 이봐, 참견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 넌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난 그 돈이 필요해. 지수는 팔을 빼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문제요? 어떤 문제가 자신의 어머니를 공포에 떨게 하는 걸 정당화할 수 있나요, 삼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변명은 없어요. 그 순간 집문이 열리고 박순자 여사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제발 그만해, 싸우지 마. 재현은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부드러워졌다. 어머니, 다시 들어가세요. 이건 어머니가 보실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지수는 이 순간의 방심을 이용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삼촌,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녹음, 영상이요.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당국에 이걸 넘길 수밖에 없어요. 재현의 얼굴이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가 날 감시했다고? 이 작은... 그가 말을 마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가 몇 주 동안 들어본 것 중 가장 강하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만! 재현아, 지금 당장 들어와. 지수야, 너도. 우리는 이걸 가족으로서 해결할 거야. 박순자 여사의 갑작스러운 단호함에 놀란 지수와 재현은 모두 순종했고 노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 가족 사진들과 더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들로 둘러싸인 채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박순자 여사는 아들에서 손녀로 시선을 옮기며 그녀의 지친 눈에는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재현아,
난 네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네가 해온 일은 이건 계속될 수 없어. 재현은 고개를 숙였고 분노의 가면이 부끄러움과 절망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당신은 이해 못하세요. 난 위험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빚졌어요. 그들이 내 가족을, 내 아이들을 위협했다고요. 지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상황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삼촌, 왜 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런 짓에 의지하신 거예요? 재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도움? 누구한테? 내 아버지는 항상 완벽한 아들이었고 수지는 신경 쓰기에는 너무 멀리 있었지. 난 가족의 실패자잖아, 기억나? 박순자 여사는 손을 뻗어 아들의 팔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재현아, 내 사랑, 넌 실패자가 아니야. 하지만 네가 한 일은 이건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수는 이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그녀의 마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박순자 여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재현이 처한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삼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정확히 얼마나 빚을 지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에서 지수로 시선을 옮겼다.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그는 자신의 문제의 전모를 밝히기 시작했다. 도박 빚은 수년에 걸쳐 쌓여왔고 그는 절망적인 시도로 빚을 갚기 위해 위험한 사채업자들과 연루되었다. 지수는 재현이 말하는 동안 정신적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기자 직감은 이 뒤에 더 큰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마도 밝혀질 수 있는 불법 도박과 갈취의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다. 재현아. 긴 침묵 후 박순자 여사가 말했다. 왜 우리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어떡해요, 어머니? 재현이 쏘아붙였다. 그의 목소리에 쓴맛이 배어 있었다. 집을 팔아요. 그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가치 있는 것이에요. 지수가 끼어들었다.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삼촌. 법적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채권자들과 협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기자로서의 능력을 이용해 당신이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이 사채업자들을 폭로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재현은 희망과 회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넌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제게 인맥이 있어요, 삼촌. 경찰서에도 검찰청에도요. 우리는 탄탄한 사건을 만들어 당신과 가족을 보호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해체할 수 있어요. 박순자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잡았다. 재현아, 우리가 너를 도와주게 해. 이걸 혼자 감당할 필요 없어. 잠시 동안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수는 삼촌의 눈에서 내적 갈등을 볼 수 있었다. 상처받은 자존심이 절박한 도움의 필요성과 싸우고 있었다. 마침내 재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좋아, 네 방식대로 해보자. 지수는 온몸에 안도감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시작이었다. 몇 통의 전화를 할게요. 그녀가 말하며 일어섰다. 삼촌, 당신이 모든 것을 말해줘야 해요. 세세한 부분까지요. 부엌으로 가서 전화를 걸기 위해 나가면서 지수는 뒤돌아보았고 박순자 여사가 재현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둘 다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아팠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지수는 쉴 새 없이 일했다. 전화를 걸고 정보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앞으로 며칠이 어렵고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족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갈 때 지수는 부엌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하늘에 첫 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지, 오랫동안 간직되어 온 비밀들이 감정과 계시의 폭발 속에서 어떻게 표면으로 나왔는지 생각했다. 거실로 돌아와 보니 박순자 여사와 재현은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수년간의 오해와 분노가 천천히 풀리고 있었다. 지수는 살짝 미소 지었다. 앞으로의 길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함께 가족으로서 그것을 헤쳐나갈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할머니, 삼촌,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계획이 있어요. 그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준비를 하면서 지수는 불안과 결의의 혼합을 느꼈다.
그녀 아내 기자는 이 조사에 뛰어들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추구하기를 열망했다. 하지만 그녀 아내 손녀이자 조카는 무엇보다도 가족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데 전념하고 있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녀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몇 주가 용기, 지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경에 직면한 가족의 유대의 힘을 시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수의 사무실은 평소에는 집중과 창의성의 공간이었지만 지난 며칠 동안 작전 본부로 변모해 있었다. 벽에는 지도, 사진, 메모들이 붙어 있었고 이들은 복잡한 정보의 망을 형성하는 색깔 있는 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지수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박순자 여사의 집에서의 대치 이후 일주일이 지났고 지수가 가진 모든 자유시간은 삼촌 재현을 올가맨 불법 도박과 사채 네트워크를 파헤치는 데 바쳐졌다. 경찰과 검찰의 그녀의 인맥은 매우 가치 있었으며 그들은 그녀의 조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신문사 동료이자 신뢰하는 친구인 민우였다. 지수야, 네가 요청한 파일들을 가져왔어. 그가 말하며 두꺼운 폴더를 건넸다.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위험해 보이는데. 지수는 피곤하게 미소 지으며 폴더를 받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민우야. 내 가족이잖아. 민우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조심해, 알겠지? 이 사람들은 농담하는 게 아니야. 민우가 나간 후 지수는 새 문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그녀가 의심하기로는 도박 사업에 돈 세탁에 사용되는 여러 위장 회사들의 재무 기록이었다. 숫자들을 살펴보면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찾았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일련의 의심스러운 거래들의 동그라미를 치며. 그날 밤 지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박순자 여사, 삼촌 재현, 아버지 진호, 그리고 급히 시골에서 돌아온 이모 수진이 모두 참석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가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느끼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확고했다. 지난 몇 주가 우리 모두에게 어려웠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할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그녀는 그 후 자신의 발견을 상세히 설명했다. 불법 도박 네트워크는 그들이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다. 지역 정치인들, 저명한 사업가들, 심지어 일부 경찰 구성원들까지 연루되어 있었다. 재현 삼촌만이 이 함정에 빠진 유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수가 설명했다. 수십 명의 다른 피해자들이 있어요. 모두 빚과 위협의 순환에 갇혀있죠. 구석에 앉아있던 재현 삼촌은 지수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작고 연약해 보였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지수는 대답하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것을 폭로할 거예요. 이 조직을 근간부터 흔들 폭탄 같은 보도를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뭐? 지수의 아버지 진호가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에 대비해야 해요. 지수가 계속했다. 이 이야기가 보도되면 그들은 보복하려 들 거예요. 우리 가족을 보호해야 해요.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박순자 여사가 놀라울 정도로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한 일은 다 하세요. 난 이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에 지쳤어. 항상 가장 실용적이었던 이모 수진이 물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건데, 지수야? 지수는 그때 계획의 두 번째 부분을 밝혔다. 그녀는 검찰청과 협상하여 재현과 그의 직계 가족을 위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증언의 대가로 그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신원도 받게 될 것이다. 어려운 결정이라는 걸 알아요. 지수가 말했다. 재현을 직접 바라보며.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유일한 기회일 수 있어요. 그 후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가족 구성원 각자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 지수의 제안이 가져올 영향을 곱씹고 있는 듯했다. 마침내 재현이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난 동의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박순자 여사의 눈에서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일어나 아들을 안았다. 우리는 네 편이야, 우리 아들. 우리 모두가. 그 후 며칠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지수는 자신의 보도를 위해 쉴 새 없이 일했고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동시에 그녀는 당국과 협력하여 가족 보호를 위한 준비를 조정했다. 기사 발행 전날 저녁, 지수는 박순자 여사의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사랑하는 장미를 돌보고 있는 정원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할머니, 지수가 부드럽게 불렀다. 괜찮으세요? 박순자 여사는 돌아섰고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알아, 우리 사랑. 난 오랫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면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지수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거예요. 박순자 여사는 손녀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잡았다. 알고 있어, 우리 사랑. 넌 항상 우리의 수호자였어. 우리의 어둠 속의 빛이었지.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지수는 자신의 보도에 마지막 손질을 가했다. 키보드 위에서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녀는 한 번 발행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가족의 삶은 영원히 바뀔 것이다. 서울의 지평선 위로 태양이 떠오를 때 지수는 기사를 편집장에게 보냈다. 몇 시간 안에 이 이야기는 전국의 모든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다. 도시가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며 창가에 앉아있던 지수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앞으로의 길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그녀의 전화기가 울려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아버지로부터의 메시지였다. 우리 모두 안전해. 네가 자랑스럽다, 딸아. 지수는 미소 지었고 안도감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어떤 것이든 그들은 가족으로서 함께 맞설 것이다. 밖에서 도시가 활기를 띠기 시작할 때 지수는 그녀가 곧 일으킬 폭풍에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치유와 정의를 향한 첫 걸음이었다. 태양이 막 떠오를 때 지수는 휴대폰의 끊임없는 울림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것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보도 몇 주간의 집중적인 조사의 결과물이 불과 몇 시간 전에 발표되었고 세상은 이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편집장 이상철이었다. 지수야, 반응들 봤어? 내 기사가 모든 채널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이상철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비해. 긴 하루가 될 거야. 전화를 끊자마자 지수는 TV를 켰다. 그녀의 보도가 모든 뉴스의 주요 화제였다. 경찰에 연행되는 정치인들의 모습, 사진사들을 피해 숨으려는 사업가들, 그리고 불법 도박 조직의 피해자들의 감정적인 증언들이 화면에서 연이어 나왔다. 급하게 준비를 하면서 지수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현 삼촌과 그의 자녀들은 전날 밤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박순자 여사는 아버지와 이모 수진과 함께 있었고 그들 역시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신문사에 도착하자 지수는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맞이했다. 이상철이 자랑스럽게 그녀를 안았다. 네가 역사를 만들었어. 지수야.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후속 조치를 해야 해. 이어진 몇 시간은 소용돌이였다. 지수는 인터뷰를 하고 수많은 전화를 받고 사건의 새로운 전개를 계속 조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며 스캔들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오후 중반 한 소식이 지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주요 용의자 중 한 명, 도박 조직과 연루된 사업가가 사라졌다. 당국은 그가 국외로 도주하려 하거나 더 나쁘게는 그를 폭로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걱정이 된 지수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녀의 위가 불안으로 뒤틀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한 지수는 이상철의 항의를 무시한 채 급히 신문사를 빠져나왔다. 서울의 혼잡한 거리를 운전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온갖 가능성으로 들끓고 있었고 각각의 시나리오는 이전 것보다 더 무서웠다. 가족이 숨어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경비를 서고 있어야 할 경찰차가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문으로 다가갔다. 아빠, 할머니, 수진 이모, 그녀가 불렀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긴 침묵 후에 문이 천천히 열렸다. 다행히도 아버지 진호의 얼굴이 나타났다. 지수야?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진호가 물었다. 그녀를 재빨리 안으로 끌어당기며 전화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아서 걱정됐어요. 지수가 설명했다. 아버지를 꽉 안으며 진호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박순자 여사와 이모 수진이 앉아 있었고 둘 다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지수가 물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며 수진 이모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약 1시간 전에 익명의 전화를 받았어. 재현이 있는 곳을 안다고 하는 누군가로부터.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뭐라고 더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재현의 위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어.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박순자 여사가 놀라운 결의로 일어섰다. 우리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이미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부심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해요. 그 순간 지수의 전화가 울렸다. 신문사 동료 민우였다. 지수야, 지금 당장 여기로 돌아와야 해.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긴박했다. 방금 사건에 대한 폭탄급 정보를 입수했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거야. 지수는 가족을 바라보았다. 직업적 의무와 개인적인 걱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가라, 우리 사랑. 박순자 여사가 말했다.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이. 우리는 괜찮을 거야. 내 일은 중요해. 목이 메인 채로 지수는 떠나기 전 가족 모두를 안아주었다. 약속해요. 이걸 해결할 거예요. 그녀가 결연히 말했다. 신문사로 돌아오자 지수는 흥분한 민우에게 맞이했다. 믿지 못할 거야. 그가 말하며 그녀를 회의실로 끌고 갔다. 안에는 지수가 조사 중 사진에서 본 적이 있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도박 조직에서 사용한 위장 회사들 중 하나의 회계 책임자였다. 김 기자님, 그 남자가 말했다. 명백히 긴장한 모습으로. 저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 없어요. 이어진 몇 시간 동안 지수는 그녀의 초기 발견을 훨씬 뛰어넘는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조직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했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 국가의 유력 인사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메모를 열심히 하면서 지수는 지친 듯하면서도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느낌을 받았다. 이 새로운 정보가 그녀의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정이 훨씬 지나서야 지수는 마침내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마쳤다. 지쳤지만 결의에 찬 채로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나라를 뒤흔들 새로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잠들지 않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신문사 창밖을 바라보던 지수는 진실을 찾는 그녀의 여정이 어떻게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변모했는지 생각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했지만 그녀는 그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깊은 한숨을 내쉰 후 그녀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주의를 돌렸다. 밤은 길 것이지만 진실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는 동안 지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이 계속해서 싸울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가족을 위해. 서울의 회색빛 아침이 밝아올 때 마치 하늘이 도시를 뒤덮은 긴장감을 반영하는 듯했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지수는 신문사 사무실 창문을 통해 대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새 기사, 충격적인 폭로로 가득 찬 기사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발표되었고 이미 정치적, 사회적으로 진정한 지진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동료 기자들, 정치인들, 변호사들 모두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부패와 불법 도박 네트워크 중 하나를 폭로한 여성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걱정만이 있었다. 그녀의 가족. 피로와 불안으로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 아빠,
거기 모두 괜찮으세요?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가 물었다. 모든 게 통제해 있단다 딸아. 진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수가 부러워하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새로운 폭로 이후 경찰이 보안을 강화했어. 할머니도 여기 나와 수진이랑 같이 있어. 우리 모두 괜찮아. 지수는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다. 재현 삼촌은요? 소식 들으셨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직이야. 하지만 당국에서는 그와 가족이 보호 프로그램 해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어. 지수야, 우리는 네가 자랑스러워.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아빠. 난 그저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넌 그 이상을 했어, 진호가 말했다. 넌 많은 가족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그걸 기억해.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랐다. 편집장 이상철이었고 그는 지수가 알아보지 못하는 양복 입은 남자와 함께 있었다. 지수야, 이상철이 말했다. 그의 어조는 심각했다. 이분은 검찰청의 노태우 검사님이야.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네. 노 검사는 자신을 정중하게 소개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 기자님, 귀하의 보도로 인해 전례 없는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5개 돼서 이 범죄 조직의 셀들을 동시에 해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항상 하지만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단계를 위해 귀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계속했다. 국제적 인물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며 귀하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지수의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다. 한편으로는 수사를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할 기회가 매력적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더 위험한 세계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의미했고 아마도 가족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가 대답했다. 결정의 무게를 어깨에 느끼며 노 검사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시간이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가 떠난 후 지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진실 추구로 인해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삶들, 앞으로 영향을 받을 더 많은 삶들. 그녀의 전화기가 진동하며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다. 지수야, 나야, 재현이다. 나는 안전해. 모든 것에 감사해. 어머니를 부탁한다. 지수는 안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삼촌은 안전했다. 그녀의 가족은 보호받고 있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그녀는 노 검색에 전화를 걸었다. 협조하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지수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 가족의 안전이 계속해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약속드리겠습니다. 검사가 대답했다. 내일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죠. 그날 밤 모든 보안 프로토콜에 반하여 지수는 가족을 방문하겠다고 고집했다. 그녀는 그들을 직접 보고 안아보고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느낄 필요가 있었다. 안정아옥에 도착하자 그녀는 따뜻한 포옹과 기쁨의 눈물로 맞이했다. 박순자 여사는 손녀를 꼭 껴안았다. 마치 그녀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웅, 할머니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거실에 앉아 간단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식사를 나누며 지수는 각각의 익숙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랑스러운 눈빛의 아버지, 감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이모 수진, 그리고 걱정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박순자 여사. 바로 그 순간 지수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히 피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지지였고 약한 순간의 힘이었으며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이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수가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그녀는 검찰청의 제안에 대해 그리고 다가오는 국제적 수사에 대해 설명했다. 놀랍게도 가족들로부터 항의나 포기 요청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가족의 눈에서 지지와 이해를 발견했다. 네가 이를 위해 태어났어, 딸아. 진호가 말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저 조심하겠다고 약속해. 수진 이모가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순자 여사는 그녀의 연륜의 지혜로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수야, 내 사랑,
넌 이미 이 가족을 위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 이상을 해냈어. 이제 가서 우리를 위해 한 일을 세상을 위해 해. 우리는 여기 있을 거야. 항상 널 기다리며. 그날 밤 어린 시절처럼 할머니와 함께 침대에 누워 지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앞으로의 길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위험과 도전, 의심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을 기반으로 지수는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은 그녀의 나침반이었고 정의는 그녀의 목적지였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그녀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그녀를 가족에게 묶는 유대는 더욱 강해졌고 사랑과 신뢰, 상호 존중에 깨지지 않는 그물을 형성했다. 마침내 잠이 그녀를 감싸자 지수는 미소 지었다. 내일은 도전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가족의 따뜻함에 둘러싸인 채 그녀는 단순히 지수였다. 손녀이자 딸이자 조카. 그리고 그것이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진정한 힘의 원천이었다. 검찰청의 노태우 검사의 사무실은 형식과 조직된 혼돈의 흥미로운 혼합이었다. 서류 더미들이 마호가니 책상 위에 쌓여 있었고 이는 벽에 걸린 학위증과 상장들로 장식된 엄격한 벽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지수는 항상 경계하는 그녀의 기자적 본능으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 검사가 두꺼운 폴더를 들고 급히 들어왔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 기자님. 상황이 최소한으로 말해서 격렬합니다.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나요? 검사는 폴더를 열어 일련의 사진과 문서들을 보여주었다. 귀하가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불법 도박과 자금 세탁 네트워크는 전체 동아시아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중국에서 확실한 연결고리를 확인했고 타이완과 필리핀에서도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작전의 규모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우리는 귀하의 조사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몇 가지 단서를 따라가 주길 원합니다. 의심을 사지 않고 섞여 들어가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지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저보고 현장에 나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경찰의 일 아닌가요? 노 검사는 한숨을 쉬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한 인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수 씨. 정치인들, 기업인들, 심지어 사법부의 일부 구성원들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인, 귀하의 평판과 청렴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수는 책임감의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가족, 그들에게 약속된 안전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제 가족은요? 제가 없는 동안 그들이 안전할 거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우리는 그들의 보호에만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이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핵심 증인들이니까요. 긴 침묵 끝에 지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이어진 몇 주는 준비의 소용돌이였다. 지수는 잠복조사 기술에 대한 집중 훈련을 받았고 은밀한 감시 장비 사용법을 배웠으며 일본어와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켰다. 출발 전날은 특히 힘들었다. 지수는 임무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안전 가옥은 조용했다. 박순자 여사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고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리의 용감한 아이, 할머니가 속삭였다. 조심하겠다고 약속해. 지수는 목구멍에 걸린 응어리를 삼켰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눈 깜짝할 사이에 돌아올 거예요. 그녀의 아버지 진호가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우리는 네가 자랑스러워, 딸아. 하지만 기억해. 어떤 기사도 네 목숨만큼 가치 있지 않아. 항상 실용적이었던 수진 이모는 지수에게 작은 꾸러미를 건넸다. 가족의 부적이야. 널 지켜줄 거야. 떠날 시간이 되자 지수는 마치 자신의 일부를 뒤에 남기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가족을 위해, 이 범죄 조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다른 가족들을 위해. 도쿄행 비행기는 길고 외로웠다.
지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녀의 위장 정체성을 검토하는 데 보냈다. 그녀는 아시아의 카지노들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민지가 될 것이었다. 일본의 수도에 착륙하자 지수는 즉시 도시의 광란적인 에너지에 휩싸였다. 그녀는 도심의 소박한 호텔에 체크인하며 그곳을 자신의 작전 기지로 삼았다. 첫 며칠은 인맥을 쌓는 데 전념했다. 지수는 카지노를 방문하고 딜러들과 대화를 나누고 웨이터와 리셉셔니스트들과 친구가 되었다. 모든 대화, 모든 관찰은 신중하게 기록되어 암호화된 형태로 노 검색에 보내졌다. 바로 그런 밤 중 하나 도쿄 중심부의 호화로운 카지노에서 지수는 첫 번째 큰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녀는 룰렛 테이블에서 큰 돈을 걸고 있는 잘 차려입은 그러나 명백히 긴장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의 행동에서 뭔가가 지수의 주의를 끌었다. 배에 우연히 다가가 그녀는 실수로 그 남자와 부딪혀 그의 음료를 엎질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유창한 일본어로 외쳤다. 제가 새 음료를 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을 냈던 그 남자는 지수를 보고 표정이 누그러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 사고는 일어나는 법이죠.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고 지수는 교묘하게 대화를 카지노와 도박 주제로 이끌었다. 다나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그 주제에 대해 꽤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알죠? 그가 몇 잔을 마신 후 말했다. 이런 곳들에서 모든 게 보이는 대로는 아닙니다. 무대 뒤에서는 다른 게임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가 찾고 있던 단서일 수 있었다. 어떤 종류의 게임인가요? 그녀가 순진한 척 물었다. 다나카는 주위를 불안하게 둘러보았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잊으세요.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기자적 기술을 동원하여 그녀는 다음 날 다나카와의 독점 인터뷰를 약속받는 데 성공했다. 그의 카지노에 대한 기사를 위해서라고 말이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지수는 흥분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그녀는 토끼굴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나카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전체 작전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지수는 수진 이모가 준 부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가슴에 꼭 껴안고 가족, 그녀가 뒤에 남겨둔 모든 것들을 생각했다. 이건 여러분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휴대폰의 메시지 알림음이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노 검사로부터의 메시지였다. 조심하세요. 당신의 존재가 알려졌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진실이 그녀의 손에 닿아 있었고 그녀는 지금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깊은 한숨을 내쉰 후 지수는 불을 껐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무엇이 오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녀의 용기, 지성,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방패 삼아 도쿄의 아침은 흐리게 밝았고 마치 하늘이 지수가 느끼는 긴장감을 반영하는 듯했다. 그녀는 장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브로치로 위장한 녹음기, 안경에 숨겨진 카메라, 비상시 노 검색에 연락할 수 있는 안전한 라인이 연결된 휴대폰, 다나카와의 만남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만남 장소로 선택된 카페는 산텔모 지역의 조용한 가게였고 관광객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에서 벗어나 있었다. 지수는 일찍 도착해 입구가 잘 보이는 뒤쪽 테이블을 선택했다. 그녀의 눈은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얼굴을 주의 깊게 살폈고 그녀의 마음은 최고조의 경계 상태에 있었다. 정각 10시 다나카가 들어왔다. 그는 전날 밤보다 더 긴장해 보였고 그의 눈은 마치 누군가가 그를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이리저리 움직였다. 민지 씨, 그가 인사했다. 지수의 가명을 사용하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편안해 보이려 노력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나카 씨. 당신의 관점은 제 기사에 매우 귀중할 거예요. 그들은 커피를 주문했고 지수는 교묘하게 대화를 카지노 주제로 이끌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다나카는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열리기 시작했다. 아시다시피 그가 말했다.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추며 카지노는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사업은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죠.
지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어떤 종류의 사업인가요? 다나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위를 긴장하게 둘러본 후 계속했다. 주로 자금 세탁이죠. 하지만 불법 도박, 갈취도 있습니다. 이건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민지 씨. 강력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 대륙에 걸쳐서요. 다나카가 말을 이어갈수록 지수는 마침내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조직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인, 심지어 판사들의 이름까지 언급했다. 모든 단어가 주에 깊게 녹음되었고 모든 세부 사항이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되었다. 왜 이 모든 걸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수가 물었다. 다나카의 동기가 궁금해지며 그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지쳤기 때문입니다, 민지 씨.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에 지쳤고 이 더러운 게임의 한 조각이 되는 것에 지쳤어요. 아마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구원의 기회일지도 모르겠네요. 지수는 공감의 물결을 느꼈다. 그녀는 재현 삼촌을 생각했고 그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계에 빠져들었는지를 생각했다. 갑자기 다나카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보고 창백해졌다. 가봐야겠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일어서며 제가 말한 모든 걸 잊으세요. 실수였습니다. 지수가 반응하기도 전에 다나카는 급히 카페를 빠져나갔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를 따라가야 할지 위장을 유지해야 할지 갈등하며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그녀는 테이블에 몇 장의 지폐를 던지고 그의 뒤를 쫓아나갔다. 산텔모의 거리는 붐볐지만 지수는 다나카를 계속 주시할 수 있었다. 그는 빠르게 걸었고 계속해서 어깨 너머를 살폈다. 갑자기 그는 좁은 골목으로 돌아갔다. 지수는 골목 입구에서 망설였다. 그녀의 본능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왔고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깊은 숨을 들이쉰 후 그녀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때 그녀는 팔을 잡아당기는 손을 느꼈고 쓰레기 컨테이너 뒤로 끌려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다나카의 얼굴을 알아보고 멈췄다. 조용히, 그가 긴급히 속삭였다. 그들이 우리 뒤를 쫓고 있어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발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옆을 지나갔고 위협적인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다. 지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상황이 단순한 인터뷰에서 불과 몇 분 만에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변했다.